네, 이번에는 반도체의 구성 원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원소는 나름대로 이제 그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전자 껍질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제 일렉트론 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껍질은 궤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리콘 원소를 예로 들게 되면 이제 실리콘 원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웨이퍼의 주 재료가 되는 성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가운데 양성자를 이제 기준으로 해갖고 바깥쪽에 그 음과 양이 이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은 수의 전자가 이제 돌게 되죠. 그래서 14개의 이제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불규칙하게 이렇게 막 도는 게 아니고 태양계에서 이렇게 항성들이 돌듯이 양성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제 돌게 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전자가 이제 존재를 하는 약간의 구름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로는 이제 궤도에 이제 돌고 있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궤도가 이제 첫 번째 궤도를 갖다 보통 이제 L궤도, K궤도, 그다음 두 번째 궤도를 L궤도, 세 번째를 M궤도. 여기서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N궤도. 이제 이런 식으로 궤도가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돌고 있는 궤도를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제 껍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껍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궤도, 첫 번째 껍질에는 최대 2개까지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궤도에는 두 번째 껍질은 8개, 그리고 세 번째 껍질은 18개, 그리고 네 번째 껍질은 32개. 이렇게 이제 최대한 이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규칙이 이제 더 존재를 하는데 이른바 옥텟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리스어에서 이제 옥타가 이제 숫자로 영어 8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 8과 관련된 규칙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은 최외곽에 있는 전자 껍질이 완전히 채워지거나 또는 8개일 때 최외곽에 있는 게 8개일 때 가장 안정하다. 이게 이제 옥텟 규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외곽이라고 하니까 최외곽, 우리가 이제 도심 외곽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외곽으로 아시는데 최외곽이 아닙니다. 네. 최외곽이에요. 여기에서의 각은 뭐 피부라든가 껍질 이런 거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껍질을 갖다가 이제 보통 최외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채워지면 가장 안정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최외곽이 몇 개죠? 네. 여기 2개. 그 다음에 L궤도에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게 2개 합치면 10개죠. 나머지 이제 4개의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최외곽을 차지하는 그 전자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텟 규칙을 이제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가장 안정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실리콘의 전자는 스스로는 4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렇게 4개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부족한 8개를 채우기 위해서 부족한 전자를 옆에 있는 동료 실리콘 원자들하고 전자를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 쉐어.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전자를 하나 공유를 하고 왼쪽에 있는 친구하고 하나, 오른쪽에 있는 친구하고 하나, 아래쪽에 있는 친구하고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자신은 4개지만 주변에 동료들과 전자를 공유를 함으로써 스스로는 결국 8개의 형태. 그래서 이 형태가 이제 가장 안정적인 형태고요. 안정적인 형태라는 것은 사실은 전자라든가 이런 이동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자 이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결론적으로는 전기가 안 통하죠. 전기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실리콘은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제가 주성분이 모래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래가 전기가 통하나요? 안 통하죠. 돌이에요, 돌.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중간중간에 구멍이라든가
잉여 전자를 넣어주게 되면, 그래서 사용을 하는 아까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불순물. 순수한 실리콘은 전기가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특정 상황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불순물을 넣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3족 원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3족 원소는 최외곽의 전자가 3개인 원소. 이걸 갖다 이제 보통 3족 원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붕소. 그래서 전자가 이제 보통 K 궤도에 2개. 그다음에 L 궤도에는 보통 몇 개가 있어야 가장 안정적이죠? 네. 8개가 있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2개하고 8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 8개가 다 못 채워져 가지고 8개 대신에 이제 3개만 채워진 그런 형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전자가 이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되게 되면은 실리콘, 이 까만색은 실리콘이고요. 파란색은 이제 붕소, 이런 3족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없는 빈 공간, 이런 것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전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홀.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양쪽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 그래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전압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전공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전자가 여기에 이제 옆에 와갖고 이제 채워지고, 그럼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되고, 아니 여기가 채워지게 되고, 여기가 이제 빈 공간이 되죠. 그럼 이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옆에서 또 전자가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여기가 또 빈 공간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빈 공간이 생기면서 전공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소위 말해서 전기를 운반을 하는 캐리어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자의 개수보다 이제 전공의 개수가 많기 때문에, 전공은 기본적으로 이제 플러스의 성격을 띠고 전자가 이제 마이너스의 성격을 띠잖아요. 그래서 음의 개수보다 양의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플러스 포지티브의 이제 성격을 띈다고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의 반도체를 갖다가 우리가 포지티브 타입 P형 반도체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네. 자, 그럼 반대로 최외곽의 전자가 5개인 경우를 볼까요? 여기 5족 원소 같은 경우는 최외곽의 전자가 5개인 원소를 갖다가 보통 이제 5족 원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인 같은 경우죠. 그럼 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껍질의 이제 옥텟 규칙이 어떻게 이제 배열이 될까요? 2개, 8개, 5개. 그래서 남는 전자가 이제 5개가 되는 거죠. K 궤도에 이제 2개가 있고, L 궤도에 이제 8개가 있고, M 궤도에 이제 5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도 이 5개가 이제 8개가 채워져야 이제 가장 안정적이긴 한데, 이게 다 못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실리콘처럼 공유 결합을 이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실리콘이 있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소의 예인데, 뭐 비소든지 뭐 아니면은 그 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도 상관은 없어요. 포스포러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소 같은 경우도 2개, 8개, 18개, 그러면 38개죠. 아니, 28개죠. 여기에 이제 5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5족 원소로 이제 되는데, 그래서 최외곽의 전자가 이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4개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라도 가능한데, 여기는 그 공유 결합도 안 되고 1개가 이제 전자가 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전자가 이제 남게 됩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똑같이 이제 전압을 걸어주게 되죠. 이제 플러스하고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하게 되면. 근데 보통 전자는 마이너스 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전자가 계속 나와가지고 여기를 하나를 이제 채우게 되면 여기서 밀려나죠. 전자가 그럼 또 옆자리로 가게 되고, 그럼 또 옆자리로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자의 개수하고 전공의 개수를 봤을 때 전자의 개수가 이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러면은 양의 개수보다 음의 개수가 더 많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의 성격은
음성을 이제 띄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네거티브 N형 반도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운마체를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캐리어라고 이제 부른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캐리어가 양의 성질이냐, 음의 성질이냐. 그래서 양의 성질이면 뭐죠? 전공. 그리고 음의 성질이면 전자. 그리고 하나가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여기는 3족 원소. 그리고 이쪽은 5족 원소. 이런 특징에 따라서 이 3족이 대표적으로 이제 P형 반도체. 그리고 이 5족이 N형 반도체.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